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한 내용, 참 교회도 없고 뭐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이라는 것도 없고 물론 뭐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내용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모든 나라가 일률적으로 다 성경이라고 불려진 내용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 표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 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데 대해서 너무 좀 구질구질하다 할 정도로 수식어가 많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어려운.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 하면은 벌써부터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성경 읽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뭐 연결이 안 되는, 누구든지 고개 흔들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2000년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 계시록 10장 2절에 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딛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방향이 본적 오늘 우리나라가 서 있는 북쪽을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거요. 오른발 왼발 나오니까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을 2019년 6월 30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판문점에 국경을 넘으려는 월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김정은을 기다리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천사의 모습을 본다. 뭐 참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트럼프가 천사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기 때문에 2012년부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목사로서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표현을 쓰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 2019년 6월 30일에 트럼프를 계시록 10장 2절에 천사로 비유한다면은, 나타낸다면 그 대응돼서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쇠국을 당하는, 쇠국 되어진 자기 모습을 보는 그 동영상,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러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나가려고 하던 문재인은 미국 경호원에서 문이 닫혀버려가지고 딱 갇혀버리는, 전 세계에 방송되어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국가에서 정체성의 인류의 전 세계의 모델 국가가 보여지는 이때에 문재인이 그동안에 6월 6일 날 현충일에 참 입에 담지 못할, 현충일에서는 대통령이 입에 담지 못하는 김은봉을 그 유공자 되어질 수 있는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을 남기는 이런 망언을 하면서 그 정신세계,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 쇠국에 대한, 쇠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쇠국을 하고 있는 그 역사 개념에 대한 우리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기존에 흘러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는 흐름을 전혀 망각하는 대통령, 그런 말미암아 6월 30일 날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재인의 그 쇠국 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본다, 연결한다. 그 뭐가 다를 거예요? 뭐 한 달 사이에, 같은 6월 달에. 역사라는 것은 또 개인의 이력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한 번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인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똑같은 것을 그냥 뭐 한다면요, 이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버릇이 그런 거예요. 습관이란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 그러면요, 고쳐야 되고 이게 바꿔야 그 사람의 이력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습관에 나쁜 습관을 똑같이 하면요, 결국은 그 사람의 행적은 그 습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작은 습관인데, 개인에게 있어서 작은 습관이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살아있으면서 그거 못 고치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그걸 못 고침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그 위치가 있다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그런 인류 국가 전체의 모델을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남겨졌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의 줄기로서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부인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라도 뭐 쇠국 당하는 그 형태, 전 세계 인류에게 버림당하는 대통령이라도 그런 위치를 당한다. 그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쇠국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요, 빠지지 못합니다. 이걸 참 빼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내용을 뺄 수 있을까?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쇠국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이 2019년 6월 30일 문재인의 모습이다 하고 우리가 보는 거고, 그 근거는 본인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6월 6일에 현충일에 말하지 말아야 될 김은봉을 언급을 해서 그 망령들 앞에 그 망언을 해도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었던 그 김은봉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현충일이라고 하고 별도로 국가가 6월 6일을 지정했는데, 그 앞에서 김은봉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아무래도 안 맞는 거죠. 아무래도 안 맞는 머릿속에 있는 그 역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6월 30일 날 그렇게 보이콧 당했다, 버림을 당했다 이래 보는데, 우리가 이 쇠국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걸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쇠국이 되어지는 정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쇠국을 처음에 나타냈던 것이 대원군인데, 대원군이 쇠국을 하는 것이 왜 했을까? 왜 쇠국으로서 그 정황이, 역사가가 대원군이 쇠국을 했으니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넘어졌다, 이 개념 자체가요, 이거는 단순하게 쇠국이라 하는 내용은 현상은 되어진 건 맞지만은 쇠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났던 그 내용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일본이 한 일은요 쇠국이 아니거든. 일본이 한 일은 그리고 우리 국가를 뭐 정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접근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주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대원군으로 하여금 쇠국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는 것은, 그거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이에요. 1884년 개신교회가 들어오는 연대가 1884년인데, 그보다 100년 전에 1784년에 프랑스에 의해서 들어오는 선교사, 그러니까 가톨릭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저질렀던 프랑스 군인들이 대원군의 아버지 묘, 남영묘입니다. 남영묘. 수많은 그 당시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그건 1884년에 100년 전이죠.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외국의 상선들이 대원군 앞에 와서 뭔가 통상하자, 우리가 뭔가 무역하자 하여서 접근한 내용이요. 주로 선교사라고 하는, 그땐 가톨릭이죠. 가톨릭 선교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휘지고 다닌 거예요. 이미 남미를 완전히 쑥대밭에 만들어놨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남미처럼 그래 하면 될 거거니 했는데, 될 것이 이제 국가가 서로 전쟁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빌미를 만드는 것이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묘를 도굴 한 거 아니에요. 무덤을 파버린 거예요. 시체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 현충일에, 국가 대통령이 김은봉 이야기하고 같은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대원군에게는, 대원군도 지금 주변에서 자꾸 쪼오는 그 통상 압력 때문에 뭔가 결정을 못하고 이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냐고 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외국인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날강도와 같고, 배운 데가 없는 이런 뭐 해적에 준하는, 정말 가까이에서 안 된다. 그 사건이 문을 닫게 했단 말이에요. 쇠원군을 하여금 쇠국징처럼 만드는 방향을 전환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사건이 전혀 계기가 없이 그냥 아니야 모르면 누가 꺼내서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그래서 간 게 아니고, 분명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런 나라하고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런 외국의 사람들하고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사실은 당시에 대원군이 프랑스하고 이 어떤 정상화되지 않는 이 내용은요,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프랑스하고 관계를 끄는 건요, 엄청난 복입니다. 어쨌든, 즉, 캐토릭하고 이렇게 국교 정상화되는데 힘을, 이렇게 영향을 적게 받은 건요, 대한민국 역사가 복이라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정말 복이라고 하고 나온 것이 1884년 넘은 개신교의 선교사의 등장. 그래갖고 그것이 개신교에 등장하고 나서 30년 만에 1919년에 3.1운동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글, 여자, 이 세 구조물이 나오는데, 일본이 이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또 개입하는 이 내용도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데, 일본의 침략이라 하면 이건 정말 참 역사를 잘못 보는 거죠. 침략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올 때 마찬가지 일본도 통상이라고 하는 어떤 빌미를 해서 대한민국에 접근하는 시대에 동학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연결되는 거예요. 동학난 사건. 일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통상에서 일본이 바라보는 가장 바라는 것은 쌀이죠, 쌀. 일본은 그것만 보고 대한민국을 좀 군침 흘리고, 어떻게 하든지 쌀의 무역을, 쌀에게 나오는 이 생산량을, 조선에서 나오는 쌀을 많이 수입하는
그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던 그런 내용이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자세다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청나라에게 너무 의존해가지고 일본이 들어온 걸 막는단 말이에요. 청나라가 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청나라를 일본하고 통상조약을 하려고 하는 그 점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은 청나라의 속국으로서, 청나라의 속국의 위치에서 일본하고 통상외교, 이거를 수교를 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그걸 반대한 거예요. 당연하게 조선하고 1대1의 통상무역을 해야지 청나라 소속이 되면은 또 일본은 조선하고 통상무역을 하면서도 청나라 또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는 통상무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에다가 욕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사대주의 자체가요 얼마나 강했는지. 대원군 때 쇄국되어지죠. 그 다음에 통상무역이 그부터 한 100년이 지난 때에는 일본이 들어왔을 적에는 일본은 무시하고 청나라를 하나의 대표로, 대신 국가를 대표하는 대신 국가로 삼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자체가 엉망이죠. 엉망. 청나라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하는 이 전쟁이 발달하면서 일본이 개입하게 된 이 계기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호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쌀이죠, 쌀. 쌀 때문에 그랬다. 일본이 대한민국에 관심 가진 것은 당시에 그랬다. 청일전쟁까지만 해도 그렇다. 러일전쟁은 달라요.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고 난 이 환경에, 이 입장이 되니까, 당시에 영국, 미국, 그래서 그 미국이 개입했던 내용이 가스라 데프트라고 하는, 가스라 데프트라는 그 어떤 미국의 외무대신과 또 일본의 외무대신이 필리핀에서 가스라에, 일본은 가스라고 미국은 데프트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밀약을 했다. 즉 조선에 대해서는 미국이 손을 안 대고 통상무역을 압력을 안 가한단 말이고, 그러면은 필리핀에 대해서는 일본이 손 띈다. 요 내용이 있다니까. 그래 나중에 그대로 정책이 이어졌다. 그래서 가스라 데프트가 밀약이다 하고는 이야기되어지는데, 청일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는 러일전쟁은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밀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힘을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신해서 그 당시에 그 영국이 힘을 굉장히 발휘할 때인데, 그때 유럽의 어떤 사태 때문에 영국이 여기까지 러시아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이 통로를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전력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이 영일동맹이라는 이런 조약을 또 맺습니다. 러시아를 대신 좀 막아달라 하고 다 맺겨버리는 거예요, 극동지역을. 그래서 러일전쟁을 영국과 미국의 협조를 해서 일본이 승리를 하죠, 대한민국에. 그 상대가 안 되는데, 일본이 상대가 안 되는데 영국과 미국의 협조가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그런 국제 정세가 있다. 국제 정세. 청일전쟁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청일전쟁에서 이 일본의 호남 지역에 있는 쌀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어서 동학랑이 되어져서 이게 되어지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1884년 선교사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굉장히 이 연대가 굉장히 기준 연대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가지고 주변 연대를 우리가 연결합니다. 그 1884년 선교사 입구하고 관계없는 그 이전의 2년, 1882년이죠. 이때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이모군란. 이모군란 사건이 결국에는 동학난 사건하고 연계성 있는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모군란 사건하고 그 당시에 대원군 민비 아주 밀접하게 아주 지금 뭐 첨예하게 그 내정 안에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 암투가 서로 멀리하려고 하는 암투가 그게 나오는데 이모군란의 내용에 호남 지역에 있는 쌀이 왜 문제가 나오느냐? 바로 여기 문제가 있다니까. 이모군란 일어난 그 내용의 시작은 군인들에게 세금을 오늘날 말하면 임금이죠. 임금, 직업, 급료를 줘야 되는데 밀렸단 말이에요. 밀린 급료를 주는데 뭐로 주냐면 쌀을 줬는데 그 쌀이 전라도 조셈이라면 전라도 조셈. 그 전라도에서 올라온 쌀이에요. 전라도 쌀이 좋으니까 인정받으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하나의 국민들에게 주는 군인들에게 주는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 근데 석 달치인가 몇 달쯤 밀렸는데 받은 그 쌀이 전라도 조셈이라 해서 안심하고 받았는데 여기에 누군가의 농간에 의해서 모래가 들어있는 거, 모래 반, 쌀 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것이 민비의 가족들이 저질른 행포다. 그 이모군란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근데 그 뒤에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아니, 전라도에서 올라온 쌀에 모래가 들어있다. 이거는 누군가가 개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 집어넣었을까? 그 흐름을 아는 사람이 분명히 그런 거예요. 멀쩡한 쌀에 왜 사람 먹는 쌀에다가 분명히 전라도에서는 이 쌀이 바르게 생산되었을 건데 그것이 조세미로 주는 과정에는 분명히 누군가 작정했다. 그게 대원군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제 추정이에요. 제 추정. 대원군이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민비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군인들 힘을 빌어서 일부러 막 일으킨 거지. 일으킨 거. 동학난은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그 뒤에 3년 후에 동학난이 생기는데 왜 동학난이 생기느냐? 바로 이 조셈이 전라도 조셈이하고 연결되어지는 국가사정,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가 그 관여했고 누가 그 사에서 이것을 처단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억울한 거지. 억울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하니까 이게 울분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울분이. 그 울분이 쌓여있는데 하나의 전라도에 있는 어떤 현감 하나가 뭐 폭정을 해가지고 그게 약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3년 전에 있었던 이모군란의 사건을요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일본이 왜 개입했느냐 하는 내용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왜 청일전쟁이냐? 바로 이 동학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원군은 청나라에게 요청을 했는데 청나라가 이걸 수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습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하겠다 해갖고 들어온 것이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청일전쟁을 수습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그 동학이 와서 뭐 민비들이 민비 가문이 얼마나 그거 자기들한테 괴롭히고 하는 이 내용이 쭉 들어있는데 나중에 일본이 와서 동학들이 원하는 일본 민비 그러고 또 청나라를 자꾸 손을 내밀려고 하는 청나라란다 러시아 쪽으로 손을 내밀려고 하는 이 민비 일본이 싫어하니까 일본은 결국은 민비를 살해하는 사건이 나중에 동학난 후에 나타나는
이런 그 내용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통상으로 조금씩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청나라 쪽으로 나중에 또 아간 파첸에 가고 러시아 공사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 차츰차츰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거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역사를 쇠국으로 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좀 더 개방적으로 당시에 있는 모든 세계의 역사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봐야지. 대한민국 역사가요 언제나 그렇지만 국가의 역사는 항상 단위 국가 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전 세계에 관계되었던 사건이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나중에는 3.1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을요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역사 시각을요 계속 넓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